네, 오늘의 시장 상황 인터뷰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희욱 소장과 함께하죠. 네, 오늘 좀 이야기가 많으니까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애플 진짜 내리 꽂아요. 앞서서도 설명을 이게 해주셨는데 새해 첫날부터 무슨 이게 공연이에요? 이제 연차 휴가 소진하고 이제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좋은 건 쓸 게 없고 마침 애플이 이제 걸려드니까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이거다 하고 이제 진짜 그야말로 벌떼처럼 몰려들었는데 첫 번째 인터뷰부터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예. 첫 번째부터 인터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제너럴의 키트 저키스입니다. 애플 IT 업종에서 가이던스 짠 걸로 유명하다. 이번 미중 무역 분쟁 핑계 특이점. ISM 부진까지 겹쳐서 스필오버 효과가 나타났다. 중국이 달 뒷면에 착륙했다는 소식 이후로 저분이 약간 지구인이 맞는지가 약간 얼굴 예. 비율이 좀 신기한 분인데 이분이 얘기한 건 또 신통하게 맞는 얘기인 게 사실은 IT 업종 가운데서 애플이 가이던스가 짠 걸로 보수적인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애플 가이던스가 조금 항상 낮게 나오고 자기네들 예상보다 조금 내려가도 꼭 저렇게 약한 소리 하다가 나중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더라. 여태까지 약간 이런 게 서프라이즈를 있었는데. 노린. 근데 이제 가이던스를 자체적으로 그렇게 자아 비판하듯이 이번에 너무 많이 두 달 만에 내려버리니까 아무리 이제 짜다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오바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팀 쿡 애플 CEO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 매출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핑계를 댔는데 그것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애플답지 않았어요. 원래 애플 매출이 미중 무역 전쟁하고 관계없이 중국 시장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묘하게 갖다 핑계를 댔는데 거기다가 그럼 이제 중국만 뭐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았어요. 한 달 만에 낙폭이 2008년 10월 그 금융위기가 한창 시작되던 그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폭의 그렇죠. 낙폭이 한 전월 대비로 나타났어요. 했을 때도 한 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죠. 10년 만에 최고치, 네. 최대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 쿡은 중국에 핑계를 댔는데 중국만 안 좋으냐 하면 또 결국 미국도 같이 안 좋다. 이래서 이제 스피լ오버 이펙트라고 왜 옛날에 남유럽 재정 위기 때 피그스 국가들이 다 이제 스피լ오버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그게 뭐냐면 컵에다 이제 물을 따르면 이제 물이 이제 넘쳐서. 표면 장력을 넘어가지고 넘쳐 흘러가지고 딴 데로 확산되는 거 스피լ오버 이펙트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이것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중 무역 전쟁 하면 뭘까요? ISM 제조업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중국 PMI도 50 밑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수축이죠. 경기 확장이냐 수축 국면이냐를 따질 때 50선이 기준인데 50 밑으로 떨어졌죠. 결국은 이렇게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은 승자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도 결국은 미국은 승리할 수 있다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를 해왔는데 애플마저 우리도 이렇게 되면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피력을 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트럼프의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도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저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연준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 트럼프까지는 못 움직이고요. 네. 우리 그 올해 첫 거래일 방송에서 트럼프의 올해 신년 운세를 봤지만 그냥 네네. 뭐 뻗어 나가는 형국이라 그런 건 못 막을 것 같고 샤머니즘적인 분석입니다만 연준 정도는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나 죽어 이러면서. 자해 공갈을 또 이제 하면서 그러면 이 이슈 관련해서는 어떻게 향후되는지 다른 기업들은 또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남기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겠네요. 맞아요. 자, 요거는 계속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니 애플 IR 담당자인 줄 알았어요. 아, 저요? 아이폰 열심히 쓰시잖아요 또. 그렇게 제가 뭘 쓰는지도. 자, 근데 사실은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에 대한 우려도 사실 큰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어서 다음 더그카스의 예언 기억하시죠? 그분이 또 한 번 남겼는데요. 이분 우리 글로벌 랩 공식 예언자. 글로벌 랩의 노스트라다무스. 카스트라다무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더그카스. 하겠습니다. 네. 딱 첫 번째가 전도서 성경을 또 갖다 붙였네. 3장 1절. 아이고. 모든 것은 제철이 있다.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대는 이미 지났다. SNS 확산으로 생필품화가 이유다. 자, 이거랑 애플이랑 좀 맞물려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도서 3장 1절을 이제 저도 찾아봤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전어 방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제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의 혁신으로 솔직히 이제는 우리가 좀 많이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걸어가면서 통화를 하는 것도 신기했는데 걸어가면서 인터넷을 하고 얼굴을 보면서 통화한 그렇죠. 것까지가 그 시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이엔드 스마트폰은 사실은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거 이제 보면 저가 폰들이 요즘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에 밀려가지고 시대가 이미 지나버렸고 이게 SNS 열풍이 워낙에 거세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SNS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실은 사는데 기능보다는 사진만 올리고 인터넷만 되면 되지 약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생필품화가 되다 보니까 명품이나 어떤 하이엔드 폰의 어떤 수요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애플은 반대 전략으로 일종의 불친절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아이폰 X 같은 경우는 가격을 더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제철을 지난지도 모르고 과일도 제철이 지났으면 싸게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다.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애플과 이제 혁신 없이 무너진 노키아를 비교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동의하시나요? 골드만삭스의 의견은 항상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봐야 됩니다. 저렇게 해놓고서 주가 폭락하면 싸게 건질라고. 네.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다. 유가도 그랬고 골드만삭스는 항상 뭔가 그 뒤에 이면에 숨은 뜻이 있어요. 약간 꿀팁이네요. 아시는 분이 딱 얘기해주는 골드만의 속내. 근데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 경제자문역이 네. 골드만삭스 출신 권구은 이코노미스트인데 혹시 또 이거 가지고 하지만 뭐 세계 글로벌 1위 IB 기업인 것만은 맞고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 자꾸 이제 그런 노이즈도 사실은 없지 않다. 이렇게 저는 약간 제 개인적으로 더 너무 궁금한 비굴했나요? 거는 애플이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까라고 봤을 때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시장 전체에 대한 우려로 번지면서 삼성전자도 어제 하락했고 또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애플은 혁신이 없는데 삼성은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온단 말이에요. 삼성은 계속해서 특허를 제출을 하고 더 혁신을 나아가면서 삼성이 수혜를 입을 것이냐 봤을 때 두 가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네. 일단 중기 이상으로 보면은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어떤 라이벌 그 비중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반사 이익이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러나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이럴 하락장이나 아니면 급등장에는 성의 있는 리서치보다는 사실은 어떤 바스켓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비중 축소면 삼성전자, LG전자도 그냥 기계적으로 줄여버리고 또 애플 실적 서프라이즈 나면 삼성이랑 경쟁자인데 그리고 부품이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같이 들어올려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벨 전략, 덤벨 전략, 시소 전략으로 애플 떨어지면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으로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게 맞다. 예. 자, 애플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 개별적인 게 아니고 거시적으로 경기가 맞아요. 둔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요거 세 번째 인터뷰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악관의 경제자문위 의장 케빈 하셋입니다. 애플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월가 급냉. 통상 분쟁으로 인한 중국 경제 둔화, 미국 기업 실적 타격, 협상이 중요한 이유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가 굉장히 이 내용은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경제 자문위 의장이 한 말이란 말이죠. 애플 지금 저렇게 곡소리 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줄초상이 대기하고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죽을 거야. 딱 이분 보면 누가 봐도 딱 금융인의 얼굴 아니에요? 안경도 그렇고 안경이 표정도 약간 그렇고. 그렇죠. 아니 어제 그 롯데호텔에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 네, 참석을 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의 90%가 이렇게 생겼어요. 만나보신 분 같고. 그러니까요. 너무 익숙한데 이렇게 백악관 경제자문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네. 월가를 급냉시킨 배경이 뭐냐면 지금 통상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애플의 매출도 떨어지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 내려가고 실제 실적도 안 좋고 현재 미래 다 안 좋은데 결국은 미국 기업 실적이 이렇게 타격을 입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이 우리가 빨리 주도권을 쥐고 협상 타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거를 이용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애플 가이던스 하락에 대해서도 내부자는 중국 핑계, 월가에서는 다 같이 공매도에 동참, 백악관에서는 저렇게 결국 이걸 또 정치적인 수단으로 해서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를 응원하란 말이야. 우리를 더 믿어줘야 된다 이건가요? 힘을 더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지금 애플 봤잖아. 이게 도미노의 시작이야. 이 얘기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대로 지지를 해줘야 돼. 중국 우리가 눌러야 돼. 이 소린 거죠. 결국은 그래서 협상이
미국이 유리하고 중국이 불리하게 타결이 돼도 타결만 되면 중국 경제 둔화도 막을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둔화도 막을 수 있고 가이던스로 다시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려면 우리한테 맡겨라.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애플이 망가지면 사실 피해보는 게 중국이잖아요. 왜냐하면 제조를 다 중국에서 하기 폭스콘.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미 인도로 옮기는 네. 움직임이 나오고 근데 있지 이게 지금 않습니까? 매출 둔화가 되는 게 네. 중국한테도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다에 대해서 중국도 분명히 압박감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이 카드를 던지면서 오히려 무역 협상을 더 채찍질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야. 어, 아니 괜찮은데요? 진짜 네. 칭화대 MBA가 역시 갑자기 학력이 나오네요. 글로벌 랩 네. 시작한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지금 아, 네. 인정받을 만한 발언을 하셨어요. 한 건 했나요? 어, 괜찮았어요. 진짜 아이고, 딱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내가 왜 명민준 앵커의 생각을 못했나 지금 스스로 예. 이제 자성을 하고 있는데 예. 진짜 그러네요. 애플의 실적이 안 좋으면 폭스콘의 고용과 설비 투자도 줄이죠. 그러면 당연히 중국 실업률 올라가고 중국의 어떤 주변 IT 산업도 다 같이 둔화될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결국 중국이 여기 걸려들 수밖에 없네. 예. 그러니까 팀 쿡이 이제 중국에 핑계를 댄 거는 우리 명민준 앵커 얘기대로는 결국은 중국에 핑계를 댔다는 게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 나쁘기보다는 더 약간 서늘하게 근데 들렸겠네요.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중국 쪽의 입장에서는 팍스콘에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존재이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인권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언론 자체에서 통제를 가장 많이 하는 게 폭스콘 관련이고 소송이 너무 많이 걸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이걸 그냥 잘 이용해서 넘기려는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 삼성전자 백혈병 그 문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팩트냐 뭐 아니면 감성이냐 가지고 많이 부딪혔는데 네. 솔직히 애플 감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애플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감성적인 뭐 그런 이제 기업이 아니고 예. 세금도 다 해외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은 기업이다. 그다음에 뭐 백혈병 케이스 한 10배는 넘을 거예요. 아마 중국 폭스콘 공장의 어떤 이 노동자 인권 유린의 실태가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플 감성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과정보다는 결과나 아니면 그 피사체 자체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감성만을 믿는 건데 우리가 좀 그건 좀 그런 거에 비하면 국내 IT 기업들은 진짜 너무나 선진국 이상의 스탠다드로 근로자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든 게 요 네. 이슈를 가지고 이런 살아있는 이슈를 가지고 요 시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전하는 방송이 또 있을까 생방송으로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김정은 신년사 이후로 최고의 자화자찬 멘트가 나왔어요, 지금. 아니 갑자기 너무 열띤 토론을 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또 아니 불현듯 진짜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게 네. 이제 어저께도 그 범금융 신년 인사회 갔는데 그러니까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좋은 방송이라고 잘 보고 있다고 좋은 시도다라고 좋은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아니 어떻게 아침 6시 반에 저런 그러니까요. 소리를 다 할 수 있나 이거 어젯밤 거 녹화를 틀어주는 건가 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네. 우리 방송은 생방송입니다. 지금 현재. 네. 뭐 벗으라면 이 자리에서 제가 벗을 수도 있는데 5분 동안을 실시간 아니, 댓글이 아니, 달려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을 해야지. 예. 괜찮습니다. 자, 열띤 토론은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6시 59분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G그룹 홀딩스의 카일 로다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달러는 내려가고 엔화는 올라가고 이 현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연준 금리 인상 수렴 구간은 이미 지났고 현재 금융시장은 경기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엔화가 어제 예. 플래시 크래시 나오면서 예. 108엔 후반대에서 순간적으로 1분 만에 104엔 89전까지 이게 순간 급락을 해버렸어요. 일본 시장 자체에서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그 문제도 같이 맞물렸을까요? 있죠. 물론 이제 일본 도쿄 환시가 안 열린 상태에서 이제 해외 외환 파생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렇게 이 숏이 순간적으로 몰린 건데 사실 다 같이 매도 버튼을 뭐 언제 몇 날 몇 시에 일시적으로 누르자 해서 나온 건 아니고 어떤 이제 알고리즘 매매에 따라서 플래시 크래시가 이제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 플래시 크래시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저렇게 한번 출렁거리고 한번 이렇게 포지션들이 다 망가지고 일본 특히 환시가 어제 이제 일본 휴장으로 안 열렸기 때문에 거기 포지션 걸려있던 거 마진콜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상태에서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올해 초죠. 금리 인상을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올해 세 번 하냐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이제는 경기 우려에 집중한다. 그만큼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인하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저는 상반기에는 인상도 힘들지만 인하도 힘들고 하반기가 돼 봐야 안다는 거고
대신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미루는 것 자체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는 달가워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급등 구간 숏 스퀴즈가 나와가지고 한 매수로 급등할 때마다 사실은 조금 파는 구간으로 가져가던가 아니면 우리 라이징 스타 종목들에 집중해가지고 개별 네. 종목들을 농업적 근면성으로 차트를 열심히 보면서 매매하는 게 상반기에는 무조건 또 돈 버는 전략으로. 라이징 스타 오늘 종목 하나 42% 급등했어요. 오늘 같이 예. 다우가 오늘 3% 폭락을 한 가운데 우리 라이징 스타의 박스 라이트가 46% 하루 만에 올랐어요. 아니 이거를 또 어떻게 선정을 하셔서 이거를 하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대단하세요 진짜. 우리 라이징 스타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하는 분이 네.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지금 전 금융권에서 다 이분을 네. 도대체 어디서 저런 종목을 그러니까요. 저도 픽업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해하시는데 예. 그거는 일단 네, 뭐 잠시 아름다운 후에. 잠시 후에 안 예. 신비주의 컨셉. 네. 아, 네.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인터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존너스입니다. 예, 2019년 글로벌 차 판매 내리막길이 될 것이다. 작년 8,240만 대, 올해는 8,210만 대 예상한다. 2009년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할 것이다. 참 언행일치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이름하고 겉모습이 저렇게 예, 예. 어울리는 분도 참 힘들 텐데 아담 예. 존나스. 네. 일단 자동차 판매가 이제는 내리막길에 들어선다. 보통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 내리막길이면 기름이 덜 먹고 뭐 굴러가니까 좋겠구나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파열 사고 같은 게 나는 위험한 구간인데 예. 그래서 내리막길이라고 붙였어요. 작년에 8,240만 대의 예상치인데 올해 8,210만 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수치만 봐서는 뭐 30만 대에 뭐 가까이 거고 네. 그런데 이 자동차 판매 감소세는 2009년도 이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10년 만에 첫 감소세가 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고 사실 우리 현대 기아차도 뭐 수소차 지금 가지고 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양산차 중에서 휘발유, 디젤 뭐 요쪽이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대안으로 마련하는 성격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요즘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미국이 제로 금리 가고 이러면서 요즘은 자기 돈 주고 예를 들면 우리 뭐 팔리세이드 5천만 원 정도 한다면 네. 5천만 원을 한 번에 내고 사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이제 할부나 리스를 이용하는 그렇죠. 자동차가 사실은 금융 상품과 결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금리 구조에서 사실 자동차 판매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게 참 희한하게도 주식시장처럼 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주로 자동차주가 둔갑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 쉽게 개선은 안 될 것 이게 같아요. 또 자동차가 이제 소비재보다는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또 자동차를 구매하기보다는 같이 공공재로 공유하자. 이제. 이게 그런 성격이 또 강해지면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산업의 트렌드 더하기 어떤 금리 인상 환경까지도 이제 자동차에는 전부 우호적이진 않다. 네, 이게 결론이죠. 예, 네. 오늘의 마지막 인터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네, 그래 예. 보시죠. 미즈우 증권의 마사후미 야마모토입니다. 파월 의장 그리고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입에 주목해야 된다. 최근 금융시장 혼란의 책임감 확인할 것이다. 오늘 밤 파월 의장의 신년 연설 대기 중. 전 벌써 좀 네. 떨려요. 어, 이번엔 또 어떤 사진이 또 헤드라인을 장식할까? 입 열면 왔다 갔다 출렁출렁. 네,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예. 파월 의장이라서 이번에는 비둘기일까 매일까 아니면 매둘기일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하고 둘이 되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진짜. 공수 교대가 막 현란한 것이 트럼프하고 잘 맞는데 일단 저 미주호 증권 저분은 약간 가발일까 진짜 머리일까 약간 헷갈리는 머리 스타일이긴 진짜인 것 한데 같습니다. 디테일을 많이 보시네요. 오늘 밤에 예. 예.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아메리칸 이코노믹 어소시에이션 AEA인데 우리로 치면 전경련이에요. 여기서 연설을 하는데 마침 또 오늘 밤 요 자리에서 전 연준 의장인 제니 옐런하고 벤 버냉키랑 셋이 토론을 하게 돼요. 아하. 근데 이제 뭐 매파 비둘기파를 떠나서 그 두 사람이 워낙에 양적 완화 신봉자다 네, 보니까 파월이 세 사람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긴 좀 그러니까 약간 반대 의견을 내면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오늘 이제 로버트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도 그 사람이 평소에 not that 도빗이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렇게 그다지 비둘기파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금리 인상 스케줄을 조금 미뤄도 나쁠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최근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서 연준이 책임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오늘 밤에 파월 의장 그다음에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또 연설을 하는데 요분의 발언도 주목해 봐야죠. 요분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를 하다가 뉴욕으로 와서 지역만 바꿔서 연은 총재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분이 존 윌리엄스거든요. 네. 이거 정치권으로 치면 전북 도지사 하다가 경남 도지사 하는 정도의 약간 파격적인 인사인데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발언도 오늘 내일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네. 있겠죠. 네, 잘 월요일에 지켜봐야겠네요. 분석은 꼭 해주실 거죠? 예. 저한테 또 하청을 중국 자. 폭스콘인가요? 분석 자. 하청을 줬어요. 예,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자, 애플 이슈 그리고 시장 상황, 시장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익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